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호입니다. 자, 살림기사 공부 재미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재미있어지죠? 음, 새로운 사실, 우리 지금 새로운 그 공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살림기사가 내가 되게 업무가 익숙한데 살림기사 이제 공부해 이러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근데 대체로 어때요? 예, 이제 살림기사하고 관련된 과목들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 전공하실 학생들을 제외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경력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뭔가를 새로운 걸 할 때는요, 기대감도 약간 있어야 되고, 또 매일매일 공부할 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잖아요. 그러면 꼭 새로운 걸 배우고 익힐 때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 어려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수업했던 거, 자, 곡선의 종류 뭐가 있었죠? 반향곡선, 배향곡선, 예, 단곡선, 복심곡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수업 끝까지 다 듣고 나면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자, 제가 20분 단위로 수업을 하는데 20분 단위로 행복해지세요. 그러면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행복해지고 공부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낯설면 반복하면 익숙해지고 예. 공식이나 이런 거 반복해서 문제 풀다 보면 금방 외우게 되죠. 그래서 약간의 요령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요령은 제가 알려드리고 또 어떤 것이 중요하다 어떤 것이 안 중요하다 제가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자, 곡선 반지름은 보통 평면선형. 자, 평면선형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은 전 시간 수업 시간 찾아가 보시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성의 없다고요? 자, 그럼 이제 도로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여기 이제 높낮이 방향 이렇게 진행 방향해서 매 20m마다 이렇게 측정을 잡죠. 중심점, 중심점을 연결한 중심선 도로 이걸 이제 연결해서 측량을 해요. 그럼 자, 우리가 이 노선을 딸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선이 지나가는 방향을 이제 IP점으로 나타내요. IP 0에서 IP 1 그리고 IP 다음에 2 이렇게 해서 이제 되게 길죠. 이 구간은 되게 깁니다. 여기가 20m 넘버점이 20m 단위라면 넘버 1부터 넘버 2 20m 단위라면 이 IP점은 이제 몇백 미터 단위예요. 뭐 짧게는 100m가 될 수도 있겠지만 몇백 미터 단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IP점하고 IP점 사이의 요 각도가 이 내각이 155도보다 작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곡선을 내주고 이렇게 이제 여기에 대한 곡선 반지름을 낸 것을 R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평면 선형에서는 주로 이제 배수 구조물 그리고 이제 이 선이 얼마나 부드럽게 돌아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면 곡선의 최소 곡선 반지름 시속 20km 아워 30, 41 대 얼마씩 한다고요? 15, 30, 60 미터로 해줬어요. 그죠? 15, 30, 60 미터. 요거 평면곡선의 최소곡선 반지름 R. 그러면 종단곡선의 최소곡선 반지름 R은요. 여기는 배수지만 100, 250, 450, 100, 250, 450 이렇게 반복해야 외워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 최소곡선 반지름, 평면곡선의 최소곡선 반지름 R은 자, 이거 최소곡선 더 정확하게는 평면곡선의 최소곡선 반지름 R의 값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운제로 같으면 이제 목재를 운반하는 운제로 같으면 목재의 길이 반영식, 목재의 길이 L 제곱에다가 도로폭 나누기 4b 해주면 되죠. L제곱 나누기 4b. 그렇게 해서 최소곡선 반지름 R을 구하는데 그러니까 차에 이제 목재를 싣고 돌아갈 때 여기는 자, 설계 속도 우리 20km, 30km, 40km
40km/h가 이제 자동차의 속도죠. 우리 여기 그 지선임도, 간선임도의 속도가 될 거예요. 간선임도, 여기 지선임도의 속도. 그러면 여기 설계 속도 20, 30, 40km일 때 이걸 나타내는 거죠. 20, 30, 40km일 때 127 플러스 I 플러스 F 곱하기 127 곱하기 I 플러스 F.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봐두셔야 될 건요. I가 종단 물매가 아니고 노면의 횡단 물매다. 옆으로. 그러니까 보통 노면이 이렇게 있으면 노면의 중심점으로부터 도로를 약간 드는 여기에 물매를 횡단 물매라고 하죠. 보통 양쪽으로 물이 빠지도록 해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이제 포장을 하지 않으면 3에서 5%, 포장을 하게 되면 1.5에서 2% 이렇게 해서 내게 되죠. 이게 횡단물매예요. 횡단물매. 여기 I가 뭐라고요? 횡단물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객관식 문제에 나와요. I가 뭔지. 이따금가다 나오지만 그래도 구분해야 될 건 구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 평면곡선인 경우 두 직선 구간이 만나는 부분의 내각이 155도보다 예각이면 어떤 각보다 작으면 예각, 어떤 각보다 크면 둔각 이렇게 얘기하죠. 155도보다 작으면 설치하고, 그리고 또 종단곡선인 경우 두 곡선이 만나는 부분의 기울기 차이가 5%, 이걸 대수차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5, 30, 60m, 100, 250, 400m 이거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죠. 기억해야 될 거 되게 많네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이 차선의 주행 정도나 주행이 어려운 정도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곡선부 확폭이라는 것은 이렇게 차 바퀴가 이 앞바퀴가 지나간 자리를 뒷바퀴가 그대로 따라가주면 아주 딱 좋은데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뒷바퀴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만큼 어떻게 해줘야 되냐? 폭을 늘려줘야 된다. 폭을 늘려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 이 차가 사실은 여기까지 조금 더 내려왔어야 돼요. 개념상으로는. 앞바퀴는 여기 걸리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림 제가 검토를 똑바로 못한 탓이죠. 네, 이렇게 해서 앞바퀴가 지나간 자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요만큼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만큼 보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식입니다. 여기 엡실론은 여기에 대한 식이고 이제 요 계산값을 이제 표로 제공을 하긴 한데요. 우리 지침에 계산으로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림차 구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잘 출제가 안 되죠. 예. 여기까지 풀면 임도공학 90점 이상 나오세요. 근데 이 정도 난이도까지 출제가 안 됩니다. 자동 곡선부 안전거리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안전식어에 대한 게 여기 이렇게 계산식이 나와 있는데 여기 뭐 0.01745 그리고 이 중간각 세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눴는데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시거를 이만큼 확보하려면 여기 각을 세타라고 보시고 전체 원이 있겠죠. 그죠? 여기 반지름 파이가 있겠죠. 얘가 지름이 되려면 얼마나 돼야 돼요? 2r. 그럼 전체 둘레는 얼마나 돼야 돼요? 2r 곱하기 지름 곱하기 파이 하면 전체 둘레가 되죠. 2파이r. 여기 2파이r입니다. 그리고 요만큼의 둘레를 내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전체가 360도니까 360분의 세타. 2파이r 세타. 이렇게 해서 곱하기 해주면 되죠. 요거. 어렵나요? 어려우시면 그냥 외우세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시면 되고요. 요 공식은 또 나옵니다. TLCL 하면서 또 나옵니다. 자, 노면 포장. 이미 앞부분에서 했는데 그때는 뭐만 했어요? 특징만 골라서 잡았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시공 방법까지 한번 더 보세요. 그래서 토사도, 사리도, 세석도, 통나무 섭길, 조명 콘크리트 포장도 저지대나 습지대에서 노면의 침하 방지하기 위해서 통나무나 섭기를 한다. 여기 조면은 콘크리트 포장도의 면을 거칠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복하는 재료에 따라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자, 요건 이제 그 각 사리도를 시공해서 이제 시공 후 단면을 이렇게 만들려면 첫 번째 누르고 결합제 넣고 다시 위에 넣고 결합제 넣고 누르고 얘를 반복해서 이런 시공 후 단면을 완성시키는 건데 순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는 보실 필요 없겠죠. 조명 콘크리트 포장 방법 여기 그 콘크리트 포장도로는 보통 18메가파스칼 또는 24메가파스칼 이렇게 쓰는데 강도가 무조건 센 걸 쓰는 게 답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임업용 차량 지나가는 데는 18메가파스칼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콘크리트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24메가파스칼 정도를 쓰게 되면 이제 그 건조 수축이나 이제 표면 균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양생에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이 콘크리트에서 중요한 게 물이 빠지면 안 돼요. 물과 시멘트의 비율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비닐을 깔거든요. 근데 이 비닐로 물이 새도록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실기 시험 문제에 그러니까 2차에서 필답에 출제됐던 문제인데 한 번 나오고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을까요? 맞춘 사람이 없어서. 이거 출제될 때 산림기사 그 회차에 3회차의 합격자가 몇 명이었냐면 50명. 49명도 아니고 50명. 제가 그때 붙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다 싸매야 돼요. 거푸집 대놓은 거고요. 거푸집 대놓은 거고 거푸집 사이로 여기 물이 빠져나가죠. 이 비닐 왜 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비닐을 왜 까는지 알았다면 물 빠지지 말라고 까는지 알았다면 이렇게 했겠냐는 거죠. 그죠? 이렇게 시공하면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아시겠죠? 자, 임도 설계 순서 되게 중요합니다. 예비조사, 답사, 예측, 실측, 설계도 작성 얘는 머릿속에 항상 입력해 놓고 계세요. 예비조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국토정보원 또는 GIS 산림지리정보 시스템에서 수치 지형도 가져오실 수 있죠. 그걸로 노선의 시점, 끝점 얘를 결정하고 노선의 경사도 결정하고 중간에 선 따고 이제 큰 방향은 결정할 수 있어요. 그걸 하는 게 뭐냐면 예비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3개에서 4개 정도를 만들어요. 시점에서 종점까지 이렇게 시점, 종점. 보통 시점은 이제 그 임도 기존에 있던 데서 이제 따서 만들거나 아니면 임도 끝부분부터 연장을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죠. 이렇게 해서 만들 때 여기 공간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웬만하면 이렇게 여기는 좀 진짜 그5% 이하 이제 경사가 나오는 곳이 좋고요. 좀 완만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접속부를 설치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고요. 그림이 다 안 보이네요. 자, 시점부터 종점까지 이렇게 노선을 따는데 이걸 하나만 따는 게 아니라 이제 뭐 2개 이렇게 뭐 3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여러 개 노선을 따게 되면 시점부터 종점까지 이렇게 노선을 따게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가서 발로 밟아봐야 되죠. 이게 답사예요. 그리고 이제 예측은 우리가 보통 이제 경사계, 그 나침반, 줄자 이렇게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측은 중심선 측량을 하게 되는데 종단 측량 레벨로 딱 높낮 재고 횡단 측량 죄송합니다. 오타네요. 횡단 측량은 우리 보통 함척하고 이제 스타프라고 부르는 이 줄자 있죠. 이제 그 막대자를 가지고 이제 양 옆으로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되고 옆으로 이렇게 돼서 요 면 땅에다가 이제 둘 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m, 여기가 1m라면 여기 각도는 얼마가 될까요? 45도 이렇게 되겠죠. 수평면에 대해서 각도를 내야 되니까 수평면에 대해서 45도 각도 이렇게 이제 낼 수가 있어요. 이게 횡단 측량입니다. 용지 측량은 이 도로 이제 주변 노선의 주변 어디까지 잡을 거야? 여기 용지 측량이고 이제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
파이에 대해서 하는 거죠. 이제 구조물도도 그려야 되죠. 구조물도. 그다음에 이제 뭐 토질 조사, 기타 조사 이런 걸 합니다. 설계도 작성할 때는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요거 측량한 결과들을 여기 결과물에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량 산출을 하고 설계도를 근거로 해서 그다음에 단가 산출을 합니다. 품셈이나 물가 정보를 통해서 품셈인데 풀셈으로 돼 있네요. 이제 내역서를 작성하시고 이제 설계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략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이제 예비조사고요. 예비조사에 필요한 도면은 이런 데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비조사, 답사, 예측, 실측 요 순서로 시험 되게 자주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선, 중심선, 종횡단 측량을 하게 되고, 자, 평면 측량. 평면 측량은 일단은 자, 예정 노선의 방향과 거리, 그다음 매 20m 높이를 재는 게 종단 측량, 중심선의 직각 방향으로 높이와 기울기를 측정하는 횡단 측량, 그리고 이제 구조물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구조물 조사를 어디다 설치해야 될까? 주로 배수 구조물이죠. 배수 구조물. 이제 평면 측량은 이제 교각점의 순서에 따라 이렇게 IP점, 이제 긴 선을 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등고선별로 이렇게 점을 따서 이렇게 연결을 하죠. 그러니까 등고선이 만약에 20m가 여기하고 여기가 10m라면 5% 경사가 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가 돼야 돼요? x는 5%, 여기 0.05 해주면 되겠죠. 0.05에 빼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x 값을 거꾸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x의 거리. 이렇게 잡는 게 뭐예요? 교각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 시점부터 해서 매 20m마다 이렇게 이제 이게 남버점을 넣게 돼요. 이제 수평거리. 이게 평면 측량이에요. 그래서 IP점을 측량하고 그 다음에 남바점을 측량하는 게 이제 평면 측량이고요. 근데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방위각 이거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렇게 이제 IP 넘버에 대해서 교각, 방위각 그래서 교각을 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여기 이제 이렇게 이걸 딸 건지 여기는 이렇게 따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따고 이렇게 이제 평면선을 이제 다 여기 넣어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평면 측량을 하게 되면 그 결과물로는. 근데 그것까지 다 길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평면 측량은 IP와 넘바점으로 그래서 IP 넘버 1, 2, 3, 4, 5 그리고 또 여기 사이사이에 이제 IP 0부터 해가지고 여기 사이사이에 매 20m마다 넘바점이 들어간다는 거. 종단점은 자 여기 IP 30, 32, 33 이렇게 돼 있죠. 요 사이에 넘버가 매 20m마다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선 땄죠. 여기도 곡선 넣었죠, 그죠? 색깔이 분명한지 모르겠어요. 교각점 말뚝과 번호 말뚝 저기 중심점 그리고 이제 곡선 말뚝 안에 이제 같이 넣어서 곡선 말뚝 중간에 넣어서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종단 측량 매 20m마다 뭘 가지고 해요? 레벨과 함척으로. 그래서 야장 기록 방식은 기고식을 주로 사용하며 이 곡선을 결정할 때 일단 교각법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고 여기서 이제 다른 것보다는 TL, CL의 공식 꼭 알아놓으셔야 되고 외할장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TL은 어떻게 외우냐면 R 곱하기 탄젠트 여기 R 세타를 I라고 하면 알탄 아이돌, 알탄 아이돌, 알탄 아이돌 이렇게 외워요. 저는 알탄 아이돌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어떻게든 외워야 돼요. 접선의 길이 TL은 접선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TL이 접선의 길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원이 돌아갔죠. 여기 중점까지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원과 접하는 이 거리를 TL 탄젠트 랭스라고 하게 되고 TL은 알탄 아이돌 이렇게 계산한다. 그럼 CL은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세타. 제가 2R 파이라고 써놓은 거 왜 그래요? 전체 둘레에서. 자, 어디서 봤죠? 안전시고 공식. 똑같죠? 그렇습니다. 여기 ES는 외할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간 요 부분 얘를 이제 외할장이라고 부르는데 얘까지 외우면 더 좋죠. R 곱하기 세크 이
코사인을 뒤집은 거예요. 왜 세크라고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코사인 세타분의 2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자, 세크 2분의 세타 빼기 1 알고 세아들 빼기 1 알고 세아들 알고 세아둘 빼기 1 알고 세아둘 빼기 1 저는 이렇게 외운단 말이죠. 자, BC 곡선 시점 beginning of curve 곡선 종점. 자, 평각법은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을 내서 이제 하나하나 하는 방법이고, 진출법은 여기에서 이제 이 점을 딸 때, 여기서부터 트렌치 세워놓고 여기 요만큼 차이, 여기 이만큼 차이 이렇게 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트렌치 한 번 세우고 그냥 계속 다 측량할 수 있는 게 평각법이고, 여기는 이제 줄자 가지고 쓰는 거예요. 대신 인원이 평각법이 그냥 두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진출법은 네 사람이 필요해요. 대신 평각법엔 데오도라이트라는 각도를 측량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고요. 데오도라이트 줄자 이렇게 두 개. 이게 이제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요. 교각법까지만 아시면 돼요. 기사 시험 보시면서는. 자, 이제 횡단 측량은 이렇게 폴대 가지고 여기 각을 재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재고 남바점. 기재하는 방법은 남바 중심점, 그러니까 남바 제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자 1.4m 이리로 갔죠. 1.2m 옆으로 갔죠. 그리고 옆에 0.8분의 마이너스 0.9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영선 측량과 영면. 자, 영면은 토공의 균형점이에요. 성토사면과 절토사면에. 중심점은 도로의 중심부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념상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개념상으로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0점은 임도 노면의 시공면과 경사면이 만나는 점. 그리고 요거 정의는 잘 놓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측량을 해요? 중심선 측량을 한다. 설계서 작성을 할 때 설계도도 제일 중요한 거 평면도 축척은요 1200분의 1 종단도 횡으로 1000대 1 종으로 200대 1 1대 200 자, 횡단도는 1대 100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제 도면을 다 보시면 외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간 평면도죠. 평면도에는 일단 곡선 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곡부, 능선부 제가 이제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어요. 이제 쓰는 도면에다가. 얘는 평면도, 얘는 뭐예요? 종단면도죠. 종단면도, 계곡부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얘가 직선으로 이렇게 뺑뺑 돌아갔지만 결국 종단면도에서는 그냥 다 펴진 걸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면도와 종단도를 다 보고 높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구나.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구나를 보실 수 있죠. 그죠? 그 정도. 종단면도 요 축척 외우시고요. 종단면도 수평 축척 이렇게 외워야 되고 여기 이제 배수 구조물 밑에 이제 다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 배수 구조물에 대한 표시를 해준 거고 요거 횡단면도입니다. 횡단면도에는 땅깎기 토사 얼마, 암석 얼마, 흙쌓기 토사 얼마 이렇게 다 이렇게 수량 산출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노선의 길이 매 20m마다 측정마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 이 수량을 가지고 기본적인 수량을 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 도면이 여기 구조물도까지 나타내면 되는데 중요한 구조물은 50대 1, 보통 이제 1대 100 이렇게 얘기하는데 1대 50 또는 1대 20 이렇게까지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차 시를 마치고 5차 시에서 제가 한 20분 단위로 끊으려고 하는데요. 그게 잘 안 돼요. 15분은 좀 짧고, 자 25분은 길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시간 조절하는 게 말처럼 쉽진 않네요. 자, 요 다음 단어는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대목은 아닙니다. 다만 얘를 잘 읽어보고 이해하시고 얘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 나중에 내역서 작성할 때 기본적인 방법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